네, 안녕하세요. 라이카의 이호재 차장입니다. 오늘은 멀티컬러 프로센트를 촬영할 거예요. 근데 보통 그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레이저로는 한 색상을 촬영하고 두 가지로는 두 가지 색상을 촬영하는데 독특하게도 한 개의 레이저만으로 여러 컬러를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게 나의 실험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카는 우선 현미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 왔어요. 173년 동안 렌즈와 촬영 장치와 수많은 현미경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우수한 그런 현미경들을 만들어 왔죠. 그런 현미경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은 공초점 현미경입니다. 우리 공초점 현미경 이름은 스텔라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은 이 강의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텔라리스라는 제품이 새로 나온 제품이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SP5, SP8 이런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품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최신 현미경은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게 공초점 현미경이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험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초점 현미경은 바이오 공초점 현미경은 그렇습니다. 형광 시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 시료가 준비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 형광 시료를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광 시료는 아시다시피 아무 때서나 이제 빛을 막 내는 게 아니라 파란 빛을 우리가 관찰하고 싶으면 UV 대역을 줬을 때 파란 빛이 나오게 되고 GFP나 FITC 같은 그린 영역을 보고 싶으실 때는 파란 빛을 줘야지 이 빛을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을 우리가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광현미경이든 공초점 매경이든 눈으로 볼 때나 촬영할 때는 분명히 초록 색깔 혹은 빨간 색깔 빛이 보이는데 재물대 위에서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대 위에는 분명히 초록색인데 관찰할 때는 빨간색이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는 빛이 그 유명한 용어인 excitation 그리고 나오는 빛이 우리가 촬영하고 실제로 보는 빛이죠. 이게 에미션입니다. 문제는 아무 시료나 이게 시료가 가지고 있는 익사이테이션 에미션하고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되는 그 영역대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미지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고 약하게 나온다거나 시그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료에다가 염색한 물질이 알렉사 594입니다. 알렉사 594로 염색을 했는데 이 물질 시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빛이나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영역을 흡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옐로에 가까운 594라는 빛을 가장 맛있게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94라는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555라는 빛을 제공을 한다면 효율은 50%로 떨어지겠다. 50%만큼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형광 물질에 따라서 어떤 빛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빛을 방출하는지 이런 스펙트럼이 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형광 물질에 맞는 데이터 시트와 내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스펙이 매칭이 될수록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면 실험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잘 안 된 것처럼 어둡게 나온 것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광물질을 염색했는지 데이터 시트를 잘 보고 거기에 있는 수치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현미경이는 공조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 브릭을 통해서 굉장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의 VOD 다시 보기 그래서 라이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콤포칼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빛이
594도 줄 수 있고 555도 줄 수 있고 514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습니다. 레이저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시료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공동 기기실 같은 데서 이런 라인이 많으면은 특정한 이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시료들도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모든 시료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초점 현미경은 이렇게 구성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라인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블루, 그린, 레드 하나 더 하면은 사이5 이 정도 선에서 그치기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정도 선 말고 좀 더 멀티플렉스로 많이 해보시는 것들을 우리 그 한국 과학자 여러분들도 좀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과거나 다른 데서는 이런 매칭을 잘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제 소개시켜 드린 그 스텔라리스라고 하는 라이카의 새로운 공초점 현미경은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레이저가 튜너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에서 790 사이에 1나노 단위로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488이라고 입력하면 488이 시료에 쏠 수 있고 489라고 입력하면 489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료에 맞는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그 숫자의 레이저가 시료에게 딱 조사를 시킬 수가 있다.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가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크게 다르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사용하듯이 488 따로, 514 따로, 561 따로, 640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도 가능하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485에서 685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485도 쏠 수 있고 486도 쏠 수 있고 487도 쏠 수 있고 594도 쏠 수 있고 595도 쏠 수 있고 맥시멈 685까지 되는 그런 옵션이 있고 그래서 좀더 790까지 또 장파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까지 옵션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488 앞쪽은 어떻게 하느냐? 원하시면은 그 앞쪽까지 해서 길게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타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와 이제 좀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은 상의하시면 좋고 보통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 기기실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튜너블 레이저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카 제품이라고 하고 공동 기기실에는 이런 튜너블 레이저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블루, 그린, 레드 해봐야 사이5까지 4컬러를 지금까지 촬영을 했는데 왜 이 뒤쪽에 790 영역까지 촬영하느냐? 바로 4컬러 이상의 3컬러를 더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촬영한다는 말은 내가 한 장의 조직 슬라이드에서 더 많은 색상을 염색한 채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블루와 그린 사이에 어떤 색상을 또 더블이나 트리플로 염색하기에는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한 칸씩 조금 건너뛰어서 하거든요. 405, 488, 561, 633, 561하고 633 사이에 594를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561 시그널인지 594 시그널인지 약간 이제 간섭이 일어나서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장파장 영역을 활용하면은 더 건너뛰어서 확장된 영역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뭐 장파장을 활용한 이런 다이들은 현강 물질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현강 물질 세컨더리 안티바디 사시는 곳에 이미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현강 물질로 사용하면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확장돼서 예쁘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의 다이들은 인프라레드 쪽의 이제 다이들입니다. 이런 인프라레드의 다이들은 장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방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4컬러 이상의 멀티컬러 측면에서 익스텐션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405나 488의 그런 블루나 그린 계열의 단파장보다 이 장파장 대역의 에너지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샘플에게 훨씬 더 마일드한 컨디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존력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브 이미징을 할 때 이제 젠틀 라이브 이미징을 할 수 있다. 블리칭을 좀 줄일 수가 있겠다. 그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IR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조금 더 두꺼운 시료, 오가노이드라든지 혹은 조직이 두껍다든지 지위 스태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피나 GFP 같은 단파장대역, 짧은 파장대역은 침투력이 약하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블리칭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장파장대역은 에너지가 훨씬 보다 낮기 때문에 샘플에 데미지를 덜 주고, 그리고 훨씬 더 깊숙이 두꺼운 시료를 촬영할 수 있어요. 두꺼운 곳까지 우리가 빛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 예로 여러분들 밤에 이제 노을은 아침에는 낮에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 해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붉은 빛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햇빛에서는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눈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해가 이제 멀어졌을 때, 길어졌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구름에 가리고 먼지에 가려지고 통과를 못하고 우리 눈에 도달하는 영역은 장파장 깊숙이 이제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만 이제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상 과학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듯이 장파장 영역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좋죠. 원적외선 이런 것들도 찜질기라든지 광파 오븐이라든지 그런 것도 깊숙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제목의 주제는 한 가지 단 하나의 파장으로 멀티 컬러를 촬영한다라는 거가 이제 큰 주제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플림, 플로센스 라이프타임 이미징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형광 수명 정보를 활용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형광이 뭔지 알고 수명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형광이라는 게 아무 데서 막 빛나는 게 아니라 주는 빛이 있고 이 빛을 흡수를 하고, 이게 이제 488이든 561이든 IR이든 흡수를 하고 이제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에미션 되는 빛을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되는데, 이제 주는 빛이 주고 난 뒤에 바로 에미션 돼서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에 따라서 주고 수 나노 세컨드 뒤에 에미션이 됩니다. 어떤 것은 이제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한 2나노 세컨드 뒤에 에미션 돼서 신호가 검출되었고, 어떤 신호는 익사이테이션 하고 1나노 세컨드 뒤에 검출되고, 어떤 것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10나노 세컨드 뒤에 에미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한다는 것이죠. 한 개의 레이저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488 빛을 줬습니다. 그러면 에미션 돼서 나오는 빛이 짧게 걸렸든 길게 걸렸든 막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검출하게 되면은 그저 시그널이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 있는 픽셀 하나하나는 사실은 엄연히 익사이테이션 되고 에미션 되는데 이제 시간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짧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으면은 빨간색에 가깝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8 레이저를 줬을 뿐인데 돌아오는 시그널을 언제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을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88 레이저 하나만으로 혹은 561 레이저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료는 어 그냥 그 HN 스테인한테 에오신 정도 되는 그런 붉은색으로만 염색되어 있어서 자가 형광만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 우리는 구조에 따라서 어떤 이 상태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을 타임이 아니고 타우라고 부릅니다. X라는 디멘전이 있고 Y라는 디멘전, 이 합치면 2차원의 평면 이미지가 되고 G라는 G 스택을 하게 되면 3차원 3D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타임이라는 걸 주게 되면 이제 타임랩스로 촬영하는 그런 도메인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타우는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타우라는 말을 설명드릴 겁니다. 타우라는 것은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이지 이제 뭐 브레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타우는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래서 타우라는 이런 디멘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흑백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저 어둡고 밝음을 나눴지만은 이제는 488 레이저 하나만 줬는데도 스크린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로 짧은 도메인이 하나가 있고 긴 도메인이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크 이렇게 두 개 뜨게 되죠. 두 개 혹은 세 개 뭐 여러 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본 거죠. 지금은 그린과 레드로 나눠 본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하면은 어떤 것에도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병리 시료 같은 이런 형태 H&E 스테이닝 한 겁니다. 이런 시료 많이 보실 수 있죠. 이게 형광 염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는 파랗고 어디서 빨간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560일 레이저를 줬어요. 그럼 에미션 돼서 시그널이 막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 시간차가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을 하여서 여기에 색상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시료는 빨갛고 어떤 시료는 파랗고 어떤 시료는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것을 빨간색 채널, 파란색 채널, 초록색 채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입니다. 물론 라이카의 공조점 현미경은 예전부터 이런 병리 시료도 촬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 파트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제 듣고 계신 분 혹은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라이카 공조점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안 된다면은 이제 그 옵션이 당시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카에도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실 수 있어서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공조점 현미경을 더 이렇게 슬라이드 스캐너처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은 저별에서 고배율까지 컬러 찍는 것 제가 데모해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 그 시간, 즉 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어떤 것을 또 할 수가 있냐면은 더블 스테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알렉사 647과 아토 647 비슷한 형광 물질 두 개를 같이 염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는 이렇게 염색은 안 하죠. 염색 안 하시 염색을 하면은 기존 현미경에서는 이렇게 믹싱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아토 647이고 어디가 알렉사 647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나 라이카의 스텔라리스를 통하면은 이렇게 구별을 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조금 짧았고 이 친구는 에미션 되는데 그 시그널이 즉 타우 값 시그널이 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2나노세컨드 이하는 647, 2나노세컨드 이상은 아토 647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 물질에 대한 그 데이터 시트 같은 걸 보면은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없어도 우리가 더블 피크를 보시면은 더블 피크, 트리플 피크가 이제 보이니까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아토 647, 알렉 647 말고도 우리가 라이카 스텔라리스 팔콘이라는 현미경을 사용하시면은 GFP와 알렉사 488을 구별해 보실 수도 있겠고 엔체리아 알렉사 55를 더블 스테이닝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 알렉사 55와 알렉사 546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구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엠체리아가 알렉사 5 더블 스테이닝 하면은 기존 현미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색에다가 빨간색 혹은 뭐 보라색의 핑크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슈도 컬러를 보는 것인데 라이카의 공조점 현미경이 경우에는 색상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스텔라리스 팔콘이라는 플린 베이스를 이용해서 한 가지의 레이저 파장만으로 두 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형광 물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컬러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메서드 다음과 같은 이런 문헌을 보면은 라이카 콤포카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퍼블리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형광 물질 다이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다이를 개발하면은 618을 618 레이저만으로
탐 트웬티하고 CEF42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블 스캐닝 했지만은 한 개 레이저만으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그런 다이들을 만든 거예요. 또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레이저만으로 세 가지를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하고 이렇게 염색하고 이렇게 염색했는데 자기들 만든 물질도 염색했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는 보통에는 여기는 488 레이저 써야 되고 이거는 뭐 561 레이저 써야 되고 이거는 633 레이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633 레이저 하나만으로 세 가지 컬러를 구별해서 본다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555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618, 555인데 어떤 건 DNA를 보고 액틴을 보고 바로 백그라운드도 볼 수가 있다. 바로 타우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커머셜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금방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차세대에 내가 연구의 방향을 기존에 있는 늘 하던 방식은 하던 방식이지만 좀 더 진보적인 방식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여러 개의 그런 시그널을 관찰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법하죠. 또는 이런 형태도 됩니다. 이렇게 기존 형태로 염색을 했는데 백그라운드 부분은 우리가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지 되는 그 타우 값이 굉장히 짧습니다. 백그라운드 부분이나 오토 플로센스는 익사이테이션 되자마자 에미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트루 시그널을 관찰하실 수도 있죠. 또는 이제 식물 시료 오늘 뭐 혹시 식물 시료에서 보셨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부산에서 백스코 아니고 이제 부산의 호텔 농심이죠. 거기서 이제 식물 학회를 지내고 우리가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식물 시료에는 엽록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세포벽인데 세포벽만 촬영하고 싶고 이 부분을 정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엽록소가 나오기 때문에 정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는 아무 빛에서나 막 반짝반짝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타우 값이 짧기 때문에 타우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 이 친구는 똑같은 555 빛을 줬지만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인데 1나노세컨드 걸렸고 육각형 모양의 세포벽은 2나노세컨드 걸렸다면은 이런 식으로 1나노와 2나노를 구별을 하고 1나노짜리는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나노 채널을 분리해서 데이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하고 그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거를 한 거하고는 논문을 제시를 했을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지브라 피쉬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지브라 피쉬에는 지브라 모양의 피그멘테이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지브라 모양의 피그멘테이션도 계속 우리가 없앨 수는 프리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원 시그널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료는 인텍트한 상태로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그멘테이션과 GFP, 지브라핏이라면 이 두 개를 타워 값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또는 박테리아에서도 GFP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런 박테리아도 안쪽과 바깥쪽 멤브레인을 구별해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식품 같은 데서도 이런 쌀 부분에서 이제 곰팡이에 감염된 부분을 구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도 488 하나만으로 촬영하는 것인데 488로만 촬영해서 하면 기존에는 그저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타우라는 것을 이용하면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곰팡이에 감염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라이프 타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 많이 해 오셨을 거예요. 프렛 방법을 많이 하실 텐데 프렛은 이제 분자 간의 이런 인터랙션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두 개의 단백질 혹은 리셉터와 이제 라이겐드가 있는데 이 두 개 딱 붙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할 때 이런 어, 이제 그 프렛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혹은 이 두 단백질인데 이게 되게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인터랙션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어, 여기 이제 형광 물질이 달려 있어요. 각각 달려 있는데 이 친구는 그린이 나오고 이 친구는 레드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붙었다면은
그린이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레드가 나오는 거예요. 블루를 주면은 익사이트 시키면은 MD에서 그린이 나오는데 블루를 줬더니 이 그린이 나오지 못하고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억셉터를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레드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 시료 형광 물질 따로 요거 따로 붙어 있는 거 따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촬영을 해서 패러하게 비교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정통적인 오래된 방법이고 혹은 이 부분을 이제 블리칭을 시키는 거예요. 블리칭을 시키면은 더 이상 넘어갈 게 없기 때문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느냐 블리칭 전에는 안 나오다 블리칭 시키면 안 나온다 이러면은 프렛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은 문제가 라이브 시료에게는 블리칭을 계속 줘야 되니까 라이브 이미징을 할 때는 좀 힘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차 플로센스 라이프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붙어 있지 않았다면은 계속 이 도너가 이 타우 값이 계속 긴데 프레시 일어나게 되면은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라이프 타임 줄어들게 돼요. 왜냐?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너의 라이프 타임만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프레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라이카의 지금 차세대 공초점 현미경인 거고 프렛을 이용하여 플림을 이용한 프렛 방식을 할 수 있고 3D 프렛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딱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몇 %다라고 해서 라이브 상태에서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어, 라이카 공초점 현미경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아주 고급 옵션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pH를 센싱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타우를 이용한 것인데 역시 이 경우에는 685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쏘입니다. 그리고 에미션된 시그널이 있겠죠. 이것을 관찰하면은 기존에는 어둡고 밝고 밖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타워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엑소점의 속보체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소점들이 막 이렇게 뻗어 나오고 바깥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라이소점을 보냐면은 막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얼리 엔도좀이 있어요. 얼리 엔도좀은 어 이제 pH가 조금 중성에 가깝고 레이트는 이제 산성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로 가면 갈수록 타워 값이 짧아지게 되고 막 생성된 것은 타워 값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685 레이저 하나만 줬을 뿐인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각각 라이소좀의 얼리와 레이트 스테이지별로 우리는 채널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얼리 엔도좀인데 어, 그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된 그 타우 값이 굉장히 길고 이거는 좀 짧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pH에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메타볼릭 스테이트에 있어서 우리가 NAD, NADH에 대한 그런 대사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대사가 나왔을 때 그 타워 값이 줄어들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료는 그저 특별한 염색을 한 게 아니에요. 오토 프로센스만 있는 것인데 오토 프로센스를 디텍션을 하는데 그저 디텍션 처음엔 그저 디텍션만 되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NAD, NADH 대사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되는 그 시간이 달리 나왔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미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시약입니다. 이 플리퍼 TR이라고 하는 것인데 멤브레인의 텐션을 우리가 디텍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약은 해외에서는 어떤 데서 많이 활용이 됐냐면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코비드 19에 이제 감염된 세포를 연구할 때 코비드 19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바이러스를 광학 현미경으로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감염이 되어서 세포벽이 뭔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이들이 양쪽에 A와 B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중심으로 뱅글뱅글 회전을 하는데 어 회전이 안 되는 경우 요렇게 해서 평평한 것이고 요렇게 해서 평평한 것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보나 옆에서 보느냐 평평한 것인데 평평한 형태, 칼날처럼 평평한 형태면은 세포 멤브레인 사이에 잘 끼어 들어가고 이제 텐션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트위스트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덜 들어갔을 때와 아니면 좀 벌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빡빡하게 꼈을 때는 요런 것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끼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라이프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멤브레인 텐션이 있냐 없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이제 예를 들어 병변이 있는 치료예요. 어떤 알츠하이머의 병변이 있는 그런 건데 처음 이 치료는 그냥 그 이제 붉은색 계열의 그냥 히스톨로지로 스테이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말에서는 요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알츠하이머는 이제 플라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플라크가 있는 곳에서는 타옥같이 달리 이제 우리가 디텍션이 되는 거죠.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이런 부분을 요런 이제 다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 다 플러스로 나오는 것을 이쪽 계열에서는 이제 페이저 플라지라고 부릅니다. 페이저 플라시인데 여기 이쪽 부분은 타워값이 길고 이쪽 부분이 타워값이 짧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게이팅을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게이팅을 치면 이 부분 해당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다플라만 봐도 정상과 병변인 조직에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설명은 대부분 지금 마쳤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바로 그 플로센스 라이프타임 이미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센스 라이프타임 베이스는 정확하게 라이카 최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기존의 라이카도 과거에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 외에도 다른 데서도 이미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변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많이 보지를 못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카 과거에도 그렇고 기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형태는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보기에 이래서 그렇지 이거 한 장 뚝딱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 장 찍어내는데 하나하나 라이프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장 찍어내는데 한 2~3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개시켜 드린 우리의 지금 뉴 솔루션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존의 방식은 과거의 라이카도 그랬고 별도의 컴퓨터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현미경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키고 거기서 또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핸들링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유스풀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 한 대로 촬영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누르면서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딱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저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 정도의 예쁜 이미징을 찍고 빨리 찍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많은 것을 좀 활용하셔서 이 데이터들 여러분들 데이터를 소중하니까 이 데이터의 가치를 좀 더 많이 증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카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